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일 관계에서 사실은 김현종 차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서 총선 때문에 빠진다면 외교는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던 실세에 갑작스러운 출마 선언을 두고 여권에서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 배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안보실에 권력 싸움이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최종건 비서관과도 대북 제재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서 최 비서관이 며칠 근무 안 했다면서요. 대북 제재를 놓고 남북관계에 우선을 두자는 최종건 비서관과 지금이 남북관계가 우선할 때냐, 한미동맹에 무게를 둬야지 라고 김현종 2차장이 갈등을 하면서 최 비서관이 사표까지 냈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김현종 차장이 훨씬 더 상위 직급자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며 사실상 최종건 비서관 등의 노선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했는데 결국 청와대 내부에 북한을 바라보는 노선 투쟁에서 김현종 차장이 밀려나서 총선 출마를 명분으로 청와대를 나가게 되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종 차장의 총선 출마 의사를 수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의를 수용할 경우 외교안보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해야겠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최근에 김현종 차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한번 크게 싸움했고 강경화 장관도 그거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밑에 있었던 최종건 비서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상 항명을 해왔던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의외였어요. 의외다. 기사를 보고 김현종 차장이 왜 갑자기 총선 출마를 밝혔을까. 만약에 이전부터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김이 모락모락 났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데 오히려 더군다나 그 외교부 직원들 아니면 이제 강경화 장관하고 굉장히 마찰을 많이 빚었거든요. 마찰을 빚는다는 자체는 자신이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표를 낸다는 거는 사실은 이전의 행동과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표를 내고 총선에 출마하는 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 일부 보도된 것처럼 만약에 그 자주파 노선,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더 중시하는 그런 입장과 다툼에서 밀려났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권력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권력기관을 견제와 균형을 하는데 권력기관의 견제 균형도 필요하지만 내부의 견제 균형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넓게 보지 못하고 좁은 스펙트럼 안에서 결정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자주파 아니면 한미동맹파 이렇게 나눠져 있고 거기서 적절하게 절충을 찾아가면서 사실은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김현종 차관 자체에 대해서 어떤 성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성이다 이제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 적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보좌를 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본인의 어떠한 설 자리가 없어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좀 약간 우려는 되는 거죠. 김 장관님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사실 만약에 이 조선일보가 사실이고 네. 김현종 차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나간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명분이고 사실상의 노선 투쟁에서 밀려서 나오게 됐다라면 이거는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 청와대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네. 청와대 안보실 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저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어. 생각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국민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현 정부의 실책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분야하고 안보 분야입니다. 우리가 어제 김정은 신년사 얘기도 했었는데 왜 김정은 신년사를 눈여겨보냐 하면은 남북 관계를 상당히 강조를 하다가 완전히 우리 뭐 남한이라든지 남조선이라든지 뭐 남북한 관계라든지 관계되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미국하고만 뭐 언급하고 완전히 소위 무시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아직도
군사 합의를 우리는 잘 지켜나가겠다라고 통일부 입장 발표를 해서 좀 국민들을 어이없게 했는데 이 모든 거를 거중 조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안보실입니다. 안보실이죠. 청와대 안보실. 그런데 이 안보실장이 사실은 2016년에도 인천 계양에서 출마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출마가 제대로 안 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 주도했잖아요. 사실 한미 FTA가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출마가 좌절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그 경력 때문에 출마가 좌절이 된 게 있었는데 그 갈등 관계가 지금 정부를 지나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와서도 여전히 본인 그 안보실 안에서도 이런 갈등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러면 갈등이 그냥 개인적인 갈등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갈등으로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진짜 총선이 위주고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왜 청와대는 매번 총선용 인사를 단행을 합니까? 개각을 제가 확인을 했더니 장차관 인사를 총선용으로 5번을 했고요. 청와대도 총선용으로 8번을 했더라고요. 저도 사실 장관 있다가 출마도 했고 청와대 있다가 출마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다 비판하기는 힘듭니다. 예. 다만 들어갈 때 나는 원래 국회의원이었고 하니까 이 시기 되면 사표를 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 하고 전혀 그런 티 안 내고 이 경력을 발판 삼아가지고 막 80여 명씩 우르르르 막 다 국가 정책은 상관없이 일단 다 출마해 경력 만들어줄게 이거하고는 저는 굉장히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고 규모에 있어서 과거 정권의 원래 정치인들 되돌려 보내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큰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문제를 지적을 해서 국민들은 불안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